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오늘은 제가 종잣돈 모으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종잣돈을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저는 사실 예전에 모았었기 때문에 또 지금은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전문가를 모셔보려고 하거든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셨으면 하는 분이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사회초년생들. 우리 옹꿈사 카페에 보시면은 이제 막 사회에 진입하셔서 투잡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처음에 종잣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종잣돈을 모으는지에 대한 내용 간략하게 하는 거랑, 두 번째는 이제 은퇴를 앞두시거나 곧 은퇴를 할 예정이신 분이나 혹은 은퇴를 한 분에 대해서 우리 옹꿈사에서 병행수입이나 구매 대행을 시작하실 때 어떻게 하면은 안전한 투자처를 알려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전문가 분하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재무 설계 상담해드리고 있는 정호열 라이프 플래너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첫 번째 관련된 질문은 사회초년생이 어떻게 하면은 종잣돈을 모을 수 있는지, 그리고 사회초년생이 앞으로 경제관념을 어떤 식으로 잡아가야지 되는지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이에요. 많이 만나보셨죠? 사회초년생들. 그렇죠. 예. 예, 근데 생각보다 좀 많이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죠? 예. 네, 그러면은 일단 가장 첫 번째 질문부터 먼저 할게요. 적은 월급이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적은 월급이면 제일 좋은 건 사실 많은 월급으로 넘어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일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걸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걸 일단 기본으로 깔아야 되고, 뭐 그러려면 직이나 창업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다. 소득을 늘릴 수는 없으니까 네. 지출을 줄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네, 답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출을 단순히 어떻게 줄이겠다 뭐 이렇게 하면은 사람의 욕망이 끝이 없기 때문에 카드 계속 뭐 쓸 수도 있고 이러니까 아예 못 쓰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공식이잖아요. 버는 돈에서 쓰는 돈을 빼고 남은 걸 저축할 수 있는 거고, 버는 돈 전체 소득에서 저축한 돈을 뺀 걸 쓸 수 있는 거겠죠. 둘 다 같은 말인데 완전히 달라요. 강제적으로 저축을 그냥 걸어 놓고 그러고 나서 정말 남는 게 있다면 그걸로 쓸 거냐, 아니면 쓰고 남는 게 있다면 저축을 할 거냐, 그건 완전히 결과가 달라요. 정호열 라이프 플래너님께서는 20대 혹은 사회초년생 때 어떠셨는지. 저도 사실 제가 그래서 후회스러워서 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전 직장은 백화점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본기에 다 막 화려한 것들 많잖아요. 조금 눈높이가 올라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 네. 거기서 또 직원 판매 뭐 이런 것 좀 싸게 파는 것도 있었어요. 아무리 그렇게 할인을 해도 그냥 안 사면 100% 할인이에요. 안 사면 100% 할인. 맞아요. 네, 그래서 선 지출, 그러니까 월급 들어오자마자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기. 자동이체야말로 최고의 발명품이다라고 누가 얘기한 게 있어요. 저는 네.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본급이 적은 사람은 어떻게 지출 비율을 정하는 게 좋을까요? 지출 비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통제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차라리 거꾸로 저축 비율을 정하는 건데, 기계적으로 뭐 몇 프로를 하겠다 이런 거보다 내가 뭐 몇 년 안에 얼마를 모으겠다 뭐 예. 이런 좀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걸 나눠봐요. 그러면 한 달에 얼마씩 모아야 되는지 그냥 원금 기준으로. 요즘 뭐 금리 의미 없으니까 체계도 잡히고 동기부여도 돼요. 그러니까 너무 괴롭진 않아요. 그걸 모으고 나면 기쁘니까. 나름 성취감도 좀 생기겠어요. 그럼요. 매달 조금씩. 그 만기 되었습니다라는 문자를 받아본 적이 없는 분은 그 느낌을 모르잖아요. 맞아요. 무조건 처음부터 저축부터 늘리라고 하셨는데, 현재 그러면 지출이 많은 20대 초반 혹은 사회 초년생들에게 어떤 걸 줄이는 게 가장 좋다고 보세요? 어떤 걸 줄이냐? 네. 네, 욕망을 줄여야 된다. 욕망이요? 욕망. 여러분 생각하시는 아, 그 욕망 욕망이요? 말고. 네. 그러니까 잘 있어 보이고 싶은 욕망. 있어빌리티. 있어빌리티. 아. 네, 있어빌리티를 조정을 하셔야 되는데, 네. 사실 제일 좋은 건 있으면 돼요. 그냥 내가 있으면 있어 보이려 노력하지 않아도 당연히 있어 보이잖아요. 있어 보이려고 내가 있지도 않으면서 하면 점점 없어져요. 있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좀 어느 정도 공감하는 네. 부분이 있어요. 진짜 있어지려면 일단 당분간은 좀 있어 보이려는 걸 조금 절제를 좀 하시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의 평가가 좀 얘는 인색하거나 뭐 좀 그런 또 비추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는데, 네. 쓸 때 쓰는 거랑 그거를 진짜 스마트하게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맞습니다. 애인 있는 분들 데이트한다고 돈 펑펑 쓰고 그러는데 네. 아 정말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참 결혼하고 나서 좋을까요? 뭐랄까 이렇게 소비한 물건들을 많이 어필을 하잖아요. 네. 있어 보이려고 뭐 차라든가 음식 맛있는 거 뭐 옷이라든가 해외여행. 해외여행 뭐 네.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그 욕망을 정말 거를 줄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사실 그거 보여주려고 그거 하는 분도 있어요. 그거 올리려고 일부러 갔다 오고 이런 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저기 SNS 말씀하시는 네, 거죠? 뭐 네. SNS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주위에 이제 허세 이런 걸 위해서. 근데 허세를 진짜 있는 분들은 오히려 숨기기 바쁘죠. 없는 척 하잖아요. 있는 척 하면 세금만 두드려 맞으니까. 세금 걱정한 인생을 나중에 네. 살고 싶은가. 남들의 눈치? 그런 거에 신경 쓰는 인생을 살 건가. 그거는 진짜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자산관리사로 일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고객분들 중에서도 20대 초반이나 혹은 사회초년생들이 네. 많은 편인가요? 그렇죠. 진짜 많이- 20대 거의 초중반도 있으니까. 아, 그렇게 깨어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나 봐요, 그래도. 처음부터 깨어있진 않아요. 아, 그래요? 말이 20대지 대학교 5학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학교 6학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때 우리가 무슨 생각하고 뭐하고 지내는지 잘 생각해 보면 그렇죠. 뭐 따로 그렇다고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뭐 금융교육을 받았거나 누구한테 뭐 응? 이렇게 돈 관리를 해야 돼라고 진지하게 배워본 적이 별로 없어요. 줄여서 저축을 늘리는 거랑 투자를 또 하는 거랑은 또 어떻게 보면 그쵸. 좀 다른 개념이라고 보거든요. 나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득 늘리는 거 당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왜냐하면 남은 거 저축해서 그 2배 불려봐야 사업에 대한 투자 네, 말씀하신 차라리 거죠? 사업이나 아니면 네. 내가 뭐 연봉이 뭐 3천이면 4천으로 될 수 있다면 훨씬 소득이 늘어난 거고. 그러면 자기 능력을 키우는 일에 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그렇죠. 뜻이겠네요. 좁게 보면 현재 하고 있는 일에서 소득을 올리는 일이 있고요. 네, 조금 더 나아가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조금 바꿔서 네, 내지는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서 아예 새로운 소득을 창출해내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득 기간을 늘리는 것도 있죠. 오래 일하는 거. 오래 일하는 거. 네, 뭐 정말 내가 이왕이면 하고 싶은 일 내지는 내가 되게 잘해서 신나는 일 쪽으로 넘어가서 소득 기간을 늘리는 거죠. 그럼 그걸 따져보면 뭐 월급 얼마 늘어나는 거랑 비교했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죠. 연봉이 뭐 10년, 20년치 연봉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현재 내가 그럼 다음 나의 직업으로 뭐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고민이나 투자가 사실 진짜 나에 대한 투자다. 만약에 나에 대한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영어학원을 계속 다닌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은 이 영어학원을 계속 다녀서 뭔가 아웃풋이 있으면 그건 투자로 볼 수 있는데 맞습니다. 영원히 계속 다닌다고만 한다면 그건 또 아, 소비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투자와 소비는 궁극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구별이 가능할까요? 그건 솔직히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자기 양심이 제일 잘 알아요. 이건 좀 이거 이건 좀 좀 소비다. 과하다 싶다 이런 거. 이건 내가 나 그냥- 스스로를 위로하는 거다. 어, 네, 그래서 이게 그럴 수 있겠네요. 실질적으로 정말 아웃풋을 만들어내는데 직접적인 영향이 있느냐 네. 아니면 내가 그냥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스스로에 대한 위로로서 돈을 그냥 쓰고 있는 건지는 예. 잘 생각해 보면 스스로가 잘 알 거예요. 그러면 그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절약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크게 세 가지. 네, 그게 세 가지요. 네. 차, 신용카드, 그리고 아까 얘기한 허세. 그래, 한번 진짜 해볼까? 이런 분께는 진짜 독하게 얘기하면 애 낳을 때까지 차 없는 게 베스트입니다. 베스트. 잘 생각해보세요. 차값, 뭐 할부로 사죠 보통. 이자 들어가죠 할부에. 그 다음에 세금, 유지비, 주차료, 보험료, 보험료. 그 다음에 또 들어가는 게 꽤나 있어요. 감가상각도 있겠죠. 감가상각 그 되게 중요한 거예요. 또 차를 사면 괜히 어디 나가고 싶어요. 막 괜히. 가면 또 돈 쓰죠. 그러니까 뭐 부가적인 소비가 꽤나 많다. 정월 LP님 얘기를 들어보면은 20대는 너무 암울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삶의 질도 있잖아요. 그렇죠. 돈만 무조건 아낄 수는 없잖아요. 뭘 네. 어떤 식으로 목표를 가져가야 될까요? 제가 그래서 그거는 너무 독한 얘기만 해서 좀 네. 그런데 예. 20대 내지는 30대에는 소비로 행복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소비 말고 차라리 경험이나 좀 약간 개소리 같은데요. 아니 이게
아니 정말 제대로 정신 박힌 분은 예. 물건 사고 잠시 후면 그 기쁨이 사라진다는 건 누구나 알아. 오래 안 가요. 그건 맞아요. 어떤 거에 대한 도전, 경험, 네. 뭐 꼭 그게 돈이 막 어마어마하게 필요한 게 아닐 수 있으니까 대신 거기에 돈 쓰는 건 어떻게 보면 투자일 수 있기 때문에 투자죠. 네. 어떻게 보면 거기에는 돈 쓰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가 알기 때문에 근데 저도 그냥 저기 그죠. 우리 옹꿈사 젊은 친구들한테 제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경험을 많이 해라. 그냥 경험이 많아야지 그게 나중에 어떤 일로 돌아왔을 때 그 경험이 자산이 돼서 그 경험이 초석이 돼서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라고 맞아요. 제가 정말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똑같은 기조네요. 그럼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저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갈게요. 적은 돈으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투자가 무엇이 있을까요, LP님? 큰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게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경험할 수 있는 시간도 많고 조금 실패해 볼 수 있는 경험 그런 시간도 있는데 뭐 재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일정한 금액 내지는 어떤 소득을 내가 만들고 싶다 할 때 다른 나이가 좀 더 많으신 분에 비해서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죠. 심지어 소득이 좀 적어도 오랫동안 가늘고 길게 어떤 자산을 준비한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그렇게 돈을 모은다는 그런 패턴을 만드는 거, 저축한 습관 내지는 어떤 사는 데 있어서 연비가 개선이 되죠. 네. 두 번째, 당연히 그 기간이 기니까 어떤 수익이 날 때 복리 상품의 경우 정말 기간이 조금만 길어져도 이게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요. 네, 같은 돈을 만들 때 조금 늦어지면 한 달에 내야 될 돈이 팍팍 늘어나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하다 보면 또 고기도 씹어본 사람이 씹어본다고 네. 그렇게 뭔가를 해본 사람은 다음에 뭔가를 준비할 때도 가뿐하게 잘 또 해요. 네, 그러니까 시간에다 투자를 해라. 그 생각할 때 빨리 뭔가를 준비하고 그 뭔가가 네. 뭘까요, 그러면? 뭐 투자를 하려면 뭐 적은 연봉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봉이 만약에 2천만 원대다. 네. 2천만 원대로 계속 가면서 10억대 자산가 이건 사실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죠. 왜냐면 숨만 쉬고 모아도 50년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2천만 원이면 10억 만들려면 그쵸? 그러면 결국에는 소득을 늘려야 돼요. 네. 일단. 근데 당장 뭐 갑자기 뭐 승진시켜주고 이러지는 않으니까 대신 중요한 건 그거예요. 현재 있는 곳에서 정말 인정받고 내가 봐도 정말 나를 쓰고 싶다 이런 사람이 돼야 이직을 하더라도 더 올려갈 수가 있어요. 네. 정말 진짜 내가 다음 단계를 위해 포커스를 두고 하면 반드시 한 단계, 두 단계 올라갈 수 있다. 반드시. 자, 그런 사람 많이 봐요. 이직 정말 잘하는 사람들. 어쨌든 그 말씀은 지금 소득을 늘리는 쪽이고 예. 지출하고 남은 이제 저축할 걸 어떻게 굴릴 거냐. 네. 뭐 그것도 이런 좀 거긴 알려주세요. 한데 너무 줄이고 막 이러니까 네. 그러면 뭐 커피 한 잔도 못 사 먹고 뭐 이런 거냐 네. 뭐 이럴 수 있는데 약간 뉘앙스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요즘 쓰고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네. 뭐 이게 다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런 마인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식당에 가면 식당에 가면 진짜 제일 먹고 싶은 메뉴 있잖아요. 네. 두 번째 먹고 싶은 걸 딱 봅니다. 두 번째 먹고 싶은 걸 시켜요. 그래요? 그 다음에 아까 거랑 차액이 있죠. 그 갭이 있잖아요. 네. 그 돈을 특정 계좌에 쏩니다. 그 돈을 모아요. 그렇게 뭔가 좀 생각을 가지고 의지를 갖고 그렇게 먹으면 절대 괴롭지 않아요. 하면서 먹는 게 아니고 오케이 좋아 이것도 맛있어 괜찮아 나쁘지 않아 근데 이 돈이 계속 모여 그런 나가 궁색하다고 생각할까요? 되게 대견스럽게 생각할까요? 스스로 뭐 대견하다고 생각할 수 전 있을 것 나쁘지 같아요. 않다고 봐요. 네, 뭐 그 맞아요. 돈 모아서 부자 되는 건 아니겠지만 뭐 삶을 대하는 태도라고 보면 돼요. 그런 게 모든 게 좀 쌓여 나가다 보면 사람에 대한 인심도 그렇고 주위 사람들한테 대하는 나의 어떤 배려심도 그렇고 신경을 조금씩 더 쓰다 보면 내 스스로가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그게 곧 나의 격이 된다. 아까 뭐 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예. 제가 많이 만나본 결과 재테크로 부자 됐다 이런 경우는 솔직히 많이 없고요. 거의 없어요. 제 주변에도. 제일 핵심은 아까도 소득이 제일 중요하다 얘기했지만 가처분 소득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그냥 아니에요? 버는 소득. 그러니까 일단. 내가 벌어서 쓸 수 있는 소득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 그렇죠. 예. 뭐 그런데 소득을 늘리는 거에 있어서 직업적 성공만한 게 없어요. 이 맞아요. 직업적 성공이 요즘에는 또 최고다. 부동산도 양도소득세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사실 뭐 전문적으로 뭐 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 점점 그렇게 갈 거예요. 예, 그런 나라에서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도. 예. 세금을 점점 늘려가고 있으니까. 자산관리사님께서 보실 때 이제 세컨잡을 준비하려고 하는 젊은이들이나 30대 초반들한테 네. 보시기엔 어떠세요? 나를 더 발전시키고 싶으니까 자꾸 이런 쪽을 쳐다보고 배우고 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좋다고 보고 뭔가 더 나은 내 삶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그런 거니까 예. 제일 좋은 거는 어쨌든 그럼 이 일을 더 잘 해야 돼요. 이 비즈니스에서 더 많은 소득을 매출을 창출할 수 있는 거 내지는 더 많은 뭐 객단가를 올릴 수 있는 거를 집중해서 고민하는 게 더 제대로 된 시간 투자, 노력 투자겠죠. 그러면 저희 온꿈사 우리 회원님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자산관리 해주실 거예요? 아 뭐 연락만 주시면 예, 그러면은 얼마든지. 예, 여기서 그 일부 20대 초반 그리고 사회 초년생 30대 초반까지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혹은 이제 돈을 바라보는 시선, 마인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네. 안녕.